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세의 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고점을 찍고 금요일도 약간의 보합세, 어제도 약간의 보합세, 오늘도 약간의 보합세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밝은 전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합세로 계속 간다고 하면 큰 수익권인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 보합이라도 그냥 한번 버텨보는 거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역시나 또 보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6이죠. 공포지수가 76. 나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합니다. 조금씩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갈 때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마라가 상승을 해주었네요.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면서 마라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MSTR,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그 밖에 비트코인이 조금 묻어있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엄청나게 떡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4년 나스닥과 코인 관련주 또는 코인 직투, 업비트, 비썸 있죠.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몇 년 동안 코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코인에 대한 편견은 좀 버리세요. 투자는 도덕이나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다 오르고 사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코인은 고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투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더 시저와 함께 가시죠. 돈만 벌면 됩니다. 투자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 로스. 장투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죠. 로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밖에 별다른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쿠팡 있고요. 내일이 중요하죠. 노바백스 실적 발표 있고요.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마라의 실적이 장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도 있네요. 내일 모레죠. 수요일 장이 끝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 시저 무료 구독자방에 236명,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인튜이티브는 단기 호재이니 접근도 단타로 하세요. 제가 말한 거고요. 달나라에 착륙해서 장투를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장투는요 여러분, 단기 호재가 터졌을 때 장투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종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종목에 장투를 하는 거예요. 인투이티브가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떨어졌죠. 갑자기 급등할 때 탐욕의 마음으로 매수를 해서 크게 물려서 이제 장투를 하겠다. 전형적인 주린이의 마인드입니다. 솔직히 한 달 전만 해도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장투를 한다고요? 장투를 그렇게 쉽게 결정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타로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색다른 경험님, 커피의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초난강님, 시저스 UDT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같이 한번 가시자고요. 푸드크롭션 0.75, 상당히 또 올라왔네요. 하지만 아직도 0.80 아래다. 괜찮다. 엔비디아 굉장한 고점을 찍어주고 어제도 약간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힘이 조금 딸린 모습. 하지만 5일선과의 간격은 아직도 상당히 있다. 도망갈 때는 아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역시나 5일선을 빨간색 5일선을 지지받는 모습, 아직 괜찮은 흐름이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21선을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면서 옆으로 흐르는 모습, 나스닥을 계속 홀딩하기엔 좋은 모습입니다. WTI 국제유가 어제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 하나 했더니 갑자기 또 올라와주는 모습, 여전히 가능성 있는 모습이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는 있으나 진짜 국제유가 관련주가 급등을 해주려면 여기죠. 이 캔들의 전고점을 넘는 순간에 아시죠? 국장이 호들갑스럽게 오르는 그 종목. 현재는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려면 전고점 한번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심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망. 테슬라 어제 살짝 올라주면서 제가 주말 영상에 21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살짝 위로 올라왔다. 호재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살짝 올라주면서 기대에 부응해주는 모습. 하지만 여전히 갭도 메꾸지 못하고 있죠. 일단 갭을 좀 메꿔야 뭔가를 해볼 텐데. 그리고 찔끔 올랐는데 벌써부터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모습. 상당히 좀 아쉽네요. 볼린저 밴드를 한번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너도 한번 뭔가를 한번 해봐. 테슬라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TQQQ 역시나 5일선 위에 있죠. 홀딩입니다. 속슬 어제 살짝 올라주고요. 현재 프리장도 나쁘지 않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수급은 코인 관련주 또는 코인에게 약간 뺏긴 모습. 하지만 수익권이니까 홀딩 해봐야죠. 불즈, 평민으로 살짝 올려주긴 하겠으나 예전처럼 그 미친 폭발력은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다시 황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마라 차트, 일단
풀이장 현재 약 31불 정도로 괜찮게 갭상을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여러분, 전고점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차트의 흐름대로 보자면 전고점에서는 항상 여기서 물린 자들이 본전에 매도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큰손이 만약에 이 전고점을 깨버리고 여기서 물린 자들의 본전을 찾게 해주고서도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를 상당히 좀 관찰해봐야 되는 시기고요. 못 뚫을 거라고 미리 예상해서 무서워서 던질 때는 아니고요. 물론 일부 차익 실현은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 자리죠. 근데 저는 안 해요. 수익 실현 안 한다고요. 홀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라를 산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계속 샀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7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무섭나요? 물론 여기서 다시 급락을 맞으면은 이때처럼 급락을 맞으면은 좀 많이 아쉽겠죠. 또 약간의 후회를 하겠죠. 조금이라도 던질 걸. 근데 그렇게 주식을 하면은 항상 적은 수익률에만 만족하는 투자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큰 수익권에서는 진득하게 홀딩하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 한 20% 내려도 큰 수익권이잖아요. 시저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드렸잖아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이 마라를 여기서 매수하시고 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숏의 보조지표. 다시 숏은 상당히 내리고 있네요. 스토캐스틱은 K값이 D값을 하향 이탈 중이고요. 속스 S는 다시 한번 조금 매력적인 가격인 3.9불. 저번에도 3.9불에서 약간의 반등을 했죠. 근데 다시 3.9불이 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숏은 단타로 해야 된다는 건 어렵죠. 숏은 매매가 좀 힘들어요, 원래. 장기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숏을 하려면 단타를 쳐야 되고, 뭐 단타를 치려면 밤을 새야 되겠죠. 저는 잠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숏은 아직은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이 쏙3 1위고요. MSTR 비트코인 관련주 2위고요. 비트X 비트코인 선물 2배 3위고요. 코닐 코인베이스 2배 4위고요. 미친듯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없네요. 어쨌든 키움전사가 이렇게 불나방처럼 사고 있다는 것은 또 오늘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매수한 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조금 견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진득하게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크게 나면은 양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려면 좀 많은 수익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9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80 이상인데 현재 오늘 9시 기준으로 79기 때문에 9시보다 현재가 더 올랐죠?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80이 넘는 거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단 최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 뭐죠?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다. 그럼 알트코인이 오른다. 무슨 말이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좀 내려가면은 알트코인이 오를 수가 있다. 그럼 뭐죠? 지금은 급격하게 오른 비트코인을 사기보단 오히려 알트코인을 조금 매수해도 괜찮은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조금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렸어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 위에 있다고요. 약간의 또 조정하고 다시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막바로 이렇게 막 원화로 9천까지 오를 일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9천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조정 없이 그냥 오르기에는 조금 힘에 부친 순간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샀다. 홀딩, 이더리움,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살짝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온 모습. 내일 다시 볼린저 밴드를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지수도 85까지 가버리고 이더리움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히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24년은 어나우 앤드 어코우 어차피 코인도 우상향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숏에 베팅을 해서는 결코 단기적인 수익은 거둘 수 있지만 큰 수익은 거두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타를 쳐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질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란다. 배트맨 비긴즈. 배트맨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 거예요. 엉덩이 무겁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너무 조금 수익 났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조정이 오면 조정도 한번 맞아보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밤 조정이 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